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제는 안 그럴 법도 한데, 최근에도 코인이 밤에는 떨어지고, 낮에는 또 회복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또 이게 그치는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전쟁 시국이지만 우리들의 코인은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에 안 차서 그렇지 적어도 전쟁 이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어제는 이제 비전문가인 제가 뭐 금이다, 나스닥이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차트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커스터디 업체 전문가도 그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자, 2월 2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하고 있다라고 뭐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 이후 비트코인은 7% 넘게 올랐지만 뭐 주식이다 금과 은은 다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글로 보면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2월 27일 뭐 후반쯤에 전쟁이 발발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얀색 비트코인은 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스멀스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7.3% 정도 또 올라 있었네요. 근데 중간에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금은 별로 재미없는 상황, 조금 떨어져 있고요. 어제 제가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은은 더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이랑 S&P 500도 뭐 마이너스인 거, 뭐 최근 들어서 재미가 계속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금과 은은 사실 올라야 되잖아요. 전쟁이 발생했으면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최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은은 더 급등이 나왔으니까 더 밑으로 떨어져 있고 아마도 뭐 이분은 이제 코스피를 써놓진 않았지만 코스피를 넣었다면 은 밑에 자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방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좀 아쉬운 거 하나가 낮에는 오르다가 밤만 되면 떨어지는 데 있다.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느꼈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버티는 건 뭐 좋은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떨어질까? 자, 이게 근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1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시아에서는 연간 누적 수익률이 약 47%. 근데 미국 장만 열리면 미국의 막 아침, 낮 시간에는 31%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장이 열려야 상승 비중이 높고요. 미국은 뭐 하락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락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 시간대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미국 장만 열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 장이 열리면 또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장이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죠. 미국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아시아에서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최근 2주 데이터를 보더라도 역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시아에서 평균 수익률, 최근 2주 수익률을 나타내면 뭐 0.2에서 0.3% 정도 올랐다. 뭐 일간 기준이겠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오르긴 올랐는데 0.1에서 0.15% 올랐다.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요. 반토막입니다. 정확히 반토막이에요. 그리고 미국으로만 따졌을 때 미국 장이 열려 있을 때는 0.13% 올랐고요. 미국 장이 닫혀 있을 때는 0.31% 올랐다.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미국 장이 닫혀야 오른다. 그래서 실제로 월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요, 비트코인은 월가가 잠들 때 오른다.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시아 장이 열렸다. 비트코인이 스멀스멀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서 더 유독 잦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더 덜 떨어지냐였는데 최근에는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장이 열리면 스멀스멀 떨어졌다가 다시 아시아 우리 아침에 오면 다시 스멀스멀 올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근데요, 옛날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뭐 제인 스트리트다 뭐다 해서 뭐 장난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테라루나 소송 뭐 조사를 받으면서 야, 이거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원인은요. 최근에도 밤 시간만 되면 악재가 거의 무한으로 생성됩니다. 미국에서 아침이 되자마자 무한으로 생성되죠, 악재가. 뭐 거의 최근에 호재를 들어본 기억이 없죠. 그게 모두 미국 장 주도다. 그래서 뭐 특히 주말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들, 뭐 이제 무조건 악재죠. 뭐 거의 호재는 거의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SNS를 또 남긴 것 같은데
이란의 요충지 무슨 섬을 뭐 완전히 목표물을 완파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시를 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섬 하나를 날려버렸다. 여기가 원유 수출량의 대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석유 인프라는 또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섬을 파괴했다는 자체가 이게 뭐 계속 이런 상황에 또 이란의 신임 최고 지도자는 뭐 외모가 훼손됐다는 등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밤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조금 뭐 트럼프의 오판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 했으면 이란이 좀 물러날 것이다. 뭐 협상에 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웬걸 그냥 순교 서사가 불을 지펴졌다. 즉 전쟁에서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봉기해가지고 뭐 정부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더니 시아파 특유의 순교 서사를 자극하면서 뭐 정권도 지지하고 분열된 사람들이 하나로 묶는 야 이게 보통 악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제 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거 악재 업데이트죠. 어제 이제 25년도 4분기에 대한 GDP가 나왔는데요. 예전에 1.4% 예상이었다면 정확히 반토막이 납니다. GDP가 0.7%.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이게 4.4% 나왔는데요. 한 6분의 1 토막, 7토막 정도 난 것 같습니다. 이게 폭 꺼졌죠. 그리고 1월 달에 PC 물가 지수 아직 전쟁 반영도 안 된 게 3.1% 정도 나오고 뭐 전쟁이 나오니까 뭐 이 데이터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급기야 올해 한 번도 안 될 것이다. 이런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즉 밤만 되면 악재가 쏟아지니까 미장이 특히 나스닥이 매도가 되고 하락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이 되더라. 왜냐하면 미장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결국은 미국의 기관들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 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험 자산으로서 현재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둘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인 스트리트는 이제 좀 잦아들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단타로 재미를 보는, 즉 밤마다 매도하는 대형 기관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기관들과 아시아 시장의 참여자들의 성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투자 목적이요. 뭐 포트폴리오를 위험을 관리한다, 뭐 단기 알파를 관리한다. 이렇게 뭐 좀 멋있게 써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 단타를 친다라는 겁니다. 월가의 기관들은 뭐 롱과 숏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뭐 선물을 하고 옵션을 하면서 이 위아래를 한다는 건 주로 이제 밑으로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시아 시장에 뭐 우리 개미들이나 뭐 고래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그냥 대부분이 업비트에서 사거나 뭐 ETF 사거나 좀 롱 방향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뭐 뉴스에서 삼성증권이 뭐 NH 미래에셋이 뭐 숏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한국, 뭐 아시아 쪽은 무조건 매수다. 업비트 뭐 이런 데서 사는 거다. 근데 반해서 기관들은요, 뭐 CME에서 선물, 뭐 여기도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고 옵션, 뭐 풀옵션, 뭐 콜옵션을 산다든지 해서 계속 기계적인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차익 매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뭐 CME 갭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든 기관은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갭을 맞춘다. 이러면서 특히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뭐 아시아나 이런 데는 바이낸스나 OKX나 비트 get이나 이런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은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될까요? 제가 뭐 코인을 많이 해봤지만 20대, 30대, 많으면 40대의 정말 젊은 개미들 일부만 요런 레버리지를 써서 뭐 롱숏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마저도 기관처럼 뭐 이렇게 안전하게 해지를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한 방을 노리다가 다 잃는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하락 베팅이 잘 일단 나오지 않고요. 참여자들 입장에서 미국 기관들은 이제 좀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밤에 하락이 되는 건 알겠는데 낮에는 왜 상승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낮에는 우리 같은 아시아의 개미들 덕분에 상승을 할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개미들은 국장에서 댄스 배틀을 뭐 신기술을 엄청 연마를 해서 보여주고 있죠. 뭐 다 주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경품에서 뭐 TV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국장에서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역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코인의 키읔도 지금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시아에 도대체 왜 오를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미국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즉 단타 치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바이더딥을 하는 기관들도 꽤 많다. 그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블랙락의 로버트 미치닉이라는 임원분이 어제 CNBC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들이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90%가 꾸준히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조용히 사고 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아직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아하, 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좀, 뭐, 현물 ETF니까 사면 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 장외 거래도 아니거든요. 장외는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서 하는 거니까, 뭐, 시세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치는데,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아직입니다. 시세에 반영이 되긴 될 건데, 아직 안 됐다. 어, 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곧 오를 것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왜 아직 반영이 안 됐을까? 첫 번째로요. 고객들이 현물 ETF를 사더라도 이거를 실시간으로 매수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 다 이제 사고 팔고 하다가 특정 시점에 정산을 하거든요. 이게 뭐 일 마감이 될 수도 있고 주간 마감이 될 수도 있고 월 마감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빗썸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그냥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보내주고 하다가 뭐 이제 있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많이 이제 유출돼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블랙락도요. 마켓 메이커나 또는 공인된 파트너들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 중간 뭐 도매상, 소매상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분들, 마켓 메이커들도요. 이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뭐 고객 요청이 들어왔네, 사네 이게 아니고요. 미리 들고 있던 재고로 대응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왜 마켓 메이커를 할까요? 당연히 쌀 때 많이 사둔 거 이걸로 가지고 비쌀 때 이제 너 거 해, 너 거 해 이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걸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비쌀 때 안 사고요. 미리 들고 있던 재고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역시 매수세가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큰 금액을 살 때도 이걸 뭐 시장가로 긁어서 사는 분들은 뭐 우리도 그렇게 안 사겠죠. 기관들은 더더욱 영리하게 산다. 즉 시장가로 사는 게 아니라 매도세를 막 매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매도세를 받아내는 알고리즘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 알고리즘 분할 매수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시간 분할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뭐 조금씩 조금씩 산다든지 거래량 비율이 뭐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산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스버그 형태로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1000개를 사고 싶으면요. 정말 조금씩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뭐 0점 몇 개 이런 식으로 사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분할 매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더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긁지 않는다. 그래서 이 블랙락 임원이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낮의 상승, 낮의 상승은요, 이게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의도가 없었는데, 야금야금 몰래 매수를 하다가 나온 저는 오발탄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르면 안 되는데, 나 좀 더 사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가 약간 욕심을 더 부렸더니 삐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다시 삐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저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거 블랙락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ETF뿐만 아니라 이제 한 분석 업체에서 온체인 거래 분석 업체에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유출된 것만 여기 좀 오타가 나왔는데요. 16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게 한화로 2.5조 원 정도거든요.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전쟁 났는데 이번 주에 2.5조 원을 또 누군가 긁어가서 요거를 콜드 월렛이나 기관 커스터디, 그러니까 금고로 지금 보냈다. 온체인 데이터 업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콜드 월렛과 기관 커스터디 매집, 저는 이 부분이 힌트다. 그러니까 블랙락뿐만 아니라요. 온체인 거래 업체들도 이거는 이제 실시간 비트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요 데이터가 뭘 얘기를 해주느냐? 첫 번째, 일주일간 전쟁이 났음에도 2.5조 원이나 매수를 했는데요. 4.7%밖에 안 올랐다가 핵심인 겁니다. 원래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밖에 안 올랐다?
야, 정말 티 안 나게 잘 샀구나. 이게 저는 첫 번째 이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사놓은 거를 뭐 하이퍼 리퀴드나 뭐 비트겟이나 뭐 요런 데 보냈으면 롱숏을 한다든지 뭐 판다든지 했겠죠. 근데 콜드 월렛이나 기관의 금고로 보냈다는 거는요. 단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장기 이제 매진팔 물량이 2.5조 원 정도가 이번 주에만 또 순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락도 얘기를 하고 있고 센토라라는 온체인 분석 업체도 이런 힌트를 주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도 이런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자, 아까 기사는 3월 13일 기사인데요. 정확히 일주일 전이죠. 3월 6일에도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훨씬 많이 샀네요.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47,700개나 이제 뭐 그 장기 보관용 뭐 콜드 월렛으로 보내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쟁이 난 직후였습니다.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3월 4일 하루에만 무려 3.2만 개가 유출이 됐다. 일주일 합쳐서 약 5만 개였고요. 3월 4일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사서 보냈다. 근데 이 3.2만 개 중에서 이 하루 중에서 2.5만 개가 비트파이넥스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서 저는 이게 테더 거 같고 이게 투애니언 캐피터 물량 같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이거를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트레티지도 뭐 한 번에 2만 8천 개인가요? 지금 돈도 얼마 없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자사주라든지 뭐 주식을 팔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못 느끼지만 지금 뭐 스트레티지라든지 투애니언 캐피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무섭게 사고 있구나. 그래서 장기 보관용 물량, 뭐 콜드월렛 보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묘하게 지금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무슨 균형이냐? 매수랑 매도세가 원래 팽팽해서 뭐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바이더딘 매수세가 커지고 있어요. 단타하고 밤에 던지고 이런 기관들도 있긴 있는데 바이더딘 매수세가 커지면서 조금씩 눈에 안 띄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현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게 언제 끝날 것이냐? 밤에 떨어지고 낮에 상승하는 이 패턴이 언제 깨질 것이냐? 언제 좀 확실하게 매수 우위로 갈 것이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국은 밤에 미장이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미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미국발 호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를 드린 건데요. 뭐 호재 나오면 뭐하냐 계속 떨어졌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맞아요. 25년 10월 달부터 26년 2월 달까지는 정말 호재란 호재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어요. 무조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너무 셌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대규모 청산이 나오면서 뭐 영업을 한 해 만에 이런 상황에서 호재가 먹힐 리가 없겠죠. 당연히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훨씬 많으면서 호재가 하나도 안 먹혔다면 제가 볼 때 현재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슬아슬한 매수 우위 같습니다.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한번 일봉으로 차트를 봐보시면요. 이렇게 빨간색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트레이딩은 하진 않지만 예전에 차트를 볼 때 이런 차트는 좋다라고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가 안 오른 것 같은데요. 뭐 바닥을 다지고 있고 횡보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씩 올라 있는 이런 게 정말 베스트한 이제 매집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일봉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한두 개라도 뭔가 호재의 트리거가 하나 나온다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 먹히던 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호재가 나오면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이란의 종전이겠죠. 그러면 사실 뭐 전쟁 이후에도 올랐는데 전쟁이 뭐 종전이 되고 유가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미장도 올라가고 뭐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뭐 진전이 나오거나 뭔가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시진핑 만나러 방중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든지 은행 규제 완화가 시행이 된다든지 뭐 4월 1일부터 앞두고 있죠. 그리고 5월 달에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12월까지 뭐 거의 0에 기대하고 있잖아요. 요런 게 터진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IPO 대박 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된다든지 참 이렇게 전쟁 중에도 IPO를 준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한 지금 매집 단계다, 매수 우위다, 뭐 요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맺어 보면요. 일단 심하게 힘든 구간은 그래도 잘 버텨내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으론 심하게 힘든 구간, 즉 바닥은 이제 거의 다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증거를 대봐라. 저는 코인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반응이 가장 유력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하신 만큼, 노력하신 만큼 넉넉하게 보상받는 올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